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실전사주반 진행하겠습니다. 자, 시즌 11번째 533강입니다. 자, 오늘 강의 제목은 위험한 돈을 다루는 욕망의 사주. 큰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자, 오늘 요 샘플 사주 두 개를 같이 볼 건데요. 요 샘플 사주 두 개의 공통점은 현실에서 모두 위험한 돈을 다루시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위험한 돈을 다루다라는 말을 만약에 사주적으로 표현한다면은 어떤 구성을 하면 위험한 구조일까요? 네? 재생살이라 맞아요. 재생살. 그러면 재생살이면 어떤 십성이 만나는 거죠? 재성하고 편관. 이 중에 재성은 내가 다루고 관리하는 모든 것인데 거기에 편관이 붙어 있으면 그러면 내가 다루고 관리하는 게 나를 칠 수도 있다는 뜻인 거죠. 재성하고 편관이 붙어 있는 재생살 구조는 아주 강렬한 명예와 지위, 아주 짜릿한 성공을 거두어 볼 수도 있지만 역시나 안정성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재반 여건들이 충분하게 내가 재생관사를 다뤄줄 수 있는 구조가 안 되면 재성이 나를 쳐버립니다. 처음에는 내가 돈을 다루었는데 시간이 지나니 돈이 나를 다루더라. 같은 형태가 자칫 재생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하고 있는 이 두 개의 사주가 같은 임신년생이니까 지금 30대 초반에 젊은 분들이죠. 이 가운데 있는 분이 오늘 주로 소개할 주인공이시고 둘 다 돈을 다루시는 분인데 어떤 돈을 다루시는 분이냐 하면 위험한 돈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보통 위험한 욕망의 돈 하면 주로 어떤 게 생각나세요? 코인. 네, 맞아요. 또 주식. 맞아요. 뭐 선물, 옵션, 금융 다단계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좀 위험하죠. 그래서 오늘 두 분의 사주인데 이 가운데 있는 분은 현재 그 욕망을 잘 다루고 계신 분이고 이분은 그만 욕망이 자신을 다루어 가지고 그만 미스테이크가 나버린 이 두 사주의 케이스를 보면서 우리가 사주를 어떻게 다루어야 될까? 나한테 이런 사주가 주어져 있다면 이것이 나의 운명에 어떤 경험과 체험을 해보라는 의미인가? 또 그런 경험과 체험을 하라는 이유는 뭔가? 그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라는 것인가? 어떻게 성장하라는 것인가? 자, 이거를 좀 함께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제목. 위험한 돈을 다루는 욕망의 사주. 큰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사주 구조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가운데 있는 분은 여성분인데 지금 31살의 젊은 여성분이시잖아요. 되게 똘똘하고 되게 당차고 저하고 상담을 하셨는데 내 앞에 좀 귀엽고 애띤 동안의 얼굴을 가진 여성분이 앉으셨는데 이렇게 쭉 보고 있으면 눈으로 보여지는 거하고 느낌으로 느껴지는 거하고 신호가 다르게 올 때가 있는데 내 신호에서는 앞에 어르신이 앉아 계십니다. 앞에 소녀로 분장한 도사님께서 앉아 계시네요. 지금 소녀인 척하고 있네요. 뭐 이런 느낌이 계속 나한테 저는 보통 신호가 두 개로 와요. 그냥 일반적인 눈이나 귀로 들려지는 신호 그 다음에 그 외에 좀 다른 신호 안에 어떤 에너지가 있을까 어떤 기운이 느껴질까 소녀로 위장한 어르신께서 계시는구나. 고수의 느낌이 아주 풀풀 나시는 분입니다. 자, 이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임신년 을사월 경인일 정축시입니다. 우리 사주에서 몇 가지 좀 특징들이나 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뭐 어떤 포인트들이 좀 눈에 보이세요? 여기 인사신이 아주 교과서처럼 아주 멋지게 인사신 사주입니다. 생지의 삼형살이니까 사주 자체에 매우 강한 형살 에너지가 나오고 있는 형태예요. 그러면 사주에서 형살이라는 거는 많이 들어봤죠. 형살이라는 거는 뭐 끼우고 맞추고 이빨이 딱딱 안 맞는 거를 자르고 조이고 해가지고 이빨을 맞게끔 계속 다듬어주는 작업 같은 거를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속적으로 조종해 주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와 같은 거죠. 자, 형살이 강한 에너지는요. 크게 3명 중에 하나의 포지션을 잡아야 돼요. 첫째, 형살의 피해자가 될 것인가. 둘째, 형살의 가해자가 될 것인가.
셋째, 형살의 조정자가 될 것인가. 이 중에서 어느 포인트를 잡는 게 제일 유리하죠? 맞죠? 제일 좋은 거는 형살 조정자예요. 그리고 형살을 조정할수록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면 형살이 발생할수록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사주에 형살이 많으면 무조건 나빠요가 아니라 형살을 조정해주는 일을 해야 되겠죠. 이 사주를 좀 보겠습니다. 편관격이고 이 편관이 누군가를 합평하고 있어. 연주에 있는 재주 가진 비견을 합평하고 있어요. 사신합은 합도 되고 형도 되는데 원래 형을 하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되면 먼저 합이 이루어져야 돼. 사신합의 물상이 빠르게 합하는 물상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전이라 그러거든요. 전기가 통하듯 빨리 붙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형이 많이 일어나. 형이 뭐죠? 재조정해야 될 일이나. 이게 꼭 무슨 얘기예요? 계약이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는데 그에 못지않게 취소라든가 조정해달라는 내용들이 자꾸 일어나.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사신합은 약간 금사빠 같은 거예요. 금사빠가 뭐예요? 금방사랑에 빠지다 하잖아요. 내가 다니는 직장이 사회에 있는 사람들과 빠르게 합을 했어. 육합을 했죠. 빠르게 일어나는 합인데 종종 재조정해야 될 일이 생길 수 있음 같은 거죠. 특수한 조직인 편관이 연주에 있는 비견들이니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합을 하고 있는데 이 육합을 한 사람들이 천간에서 식신생재를 해줘. 식신생재를. 자, 식신생재도 위치가 지금 이것처럼 내가 재성 가지고 있고 이쪽에서 식상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회에서 내 돈을 생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플랫폼 사업 형태도 되고 내가 돈을 깔아놨더니 막 사람들이 와서 그거를 지지고 볶고 하면서 막 그 돈을 키워주더라 같은 형태예요. 내가 판을 깔았더니 남들이 와서 걸어주더라. 자, 특수한 조직의 편관 조직에 돈을 올리면 이 조직과 육합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이 돈을 자동으로 키워주는 형태. 내가 돈을 올려놓으면 사회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내 돈을 벌어주는 사주예요. 오, 이런 직업이 있을까? 있어요. 어떤 직업? 주식 투자 회사. 여러분 주식 해보셨죠? 그러면 누군가 수수료를 벌어요. 누가 벌죠? 증권회사가. 사람들이 거래를 많이 할수록 사람들이 돈을 잃든 벌든 아무튼 증권회사는 돈을 벌어요. 이제 대형 증권회사도 그런데 이제 소형 회사들이 있어요. 보통 그런 데들이 어떤 데냐면 주식 리딩방이나 주식 교육, 주식 컨설팅, 투자자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모여서 마치 커뮤니티 이런 거를 만들어서 무슨 주식에 투자하자. 오늘은 무슨 주식 사세요. 오늘은 무슨 주식 파세요. 얼마 파세요. 해가지고 사람들을 다루게 하는데 이런 형태가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사회의 불특정 다수의 개미들이 그 회사에 돈을 벌어주고 있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사회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재주를 부려가지고 지금 누구 돈 벌어주는 거예요? 이거 벌어주고 있는 거죠. 이거. 이 둘은 사신합으로 빠르게 별다른 고민 없이 합으로 붙어서 이렇게 되면 합생이죠. 합생. 지지에서 합을 한 다음에 천간에서 수생목을 해주고 있는 형태야. 서로 좋아가지고 철석 붙어가지고 관에 있는 돈을 생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편관 위에다가 돈을 올려놓으면요, 돈이 자라요. 돈이 자라면 나는 콩나물 따먹듯이 일경합으로 획 가져가면 돼. 좋죠? 근데 이 돈의 뿌리가 어디 있을까? 나죠? 그러면 내가 자본 미천을 만든 다음에 이 조직 편관 위에다가 돈을 올려놨더니 사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키워주는 형태가 됩니다. 이분이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식 방송을 하시는 유튜버세요. 그 다음에 일반 유튜버가 아니라 그런 주식 방송을 하는 유튜버를 관리하는 팀장님이세요. 나이가 되게 젊은 분인데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20살 성인 되면서부터 계속 했습니다. 전공도 경영 관련된 전공을 했고 또 이런 일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국가 자격증도 따서 이거를 실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경력이
나이가 30대 초반인데 지금 한 10몇 년 정도 되신 베테랑이세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주가 무슨 사주예요? 결론적으로 편관이의 돈을 다루는 사주죠. 편관이의 돈을 다루는 사주는 무슨 사주입니까? 지금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호랑이 조련시키는 사주다.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돈을 다루는 사주다. 이 사화의 사회는 어떤 사회라고 비유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불꽃이 일어나는 뭔가 활발하게 타오르는 드러나고 알려진 욕망의 사회가 사람들을 집어삼켰죠. 이게 사람들을 집어삼킨 욕망의 사회가 뭐를 다루고 있냐면 을목을 다루고 있고, 이 돈을 올린 편관, 일확천금 같은 회사가 사람들과 합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해주고 있냐면 열심히 회사에 돈을 불려주고 있어. 그래서 이 사주는 현재 직장 조직에 돈을 핸들링하는 일을 하고 있고, 사회의 대중들이 이 사회의 편관의 돈을 이렇게 생해주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 그 다음 단계의 미션은 당신 자금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그 다음 미션은 자신의 자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는 노하우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회의 관의 힘을 끌어당겨 올 것이다. 당신이 만든 계획이나 제안에 이 관에서 많은 지원과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 노하우 위에다가 내가 정화라고 내 정관을 올리게 되니 내 간판을 올리고 내 조직을 만드는데, 내가 만드는 간판 조직은 이 시주는 제2직업성이라 그랬죠. 인생 후반에 내가 차리는 조직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차리는 간판, 내가 차리는 사무실인데 이게 축토고 돈하고 연결돼 있으면 내가 지금 무슨 회사를 차린 걸까? 인사신 사명 조절 제어해주는 연구소. 그렇죠. 사회에 있는 글자들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내가 조직을 만들었으니까 이런 경우가 뭐 무슨 투자 연구소, 무슨 금융 연구소, 이런 자기 회사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것이다. 제가 이렇게 사주를 보면 이게 당신의 이번 지구별 체험 일정표고 이런 식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라고 했더니 이 여성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어머, 제가 설계한 인생 계획하고 너무 똑같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 금융회사, 이 주식 투자 회사에서 10몇 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의 다음 목표가 빨리 내 돈 30억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돈을 30억을 모으게 되면은 무슨 그게 그쪽 업계에 룰이 있나 봐요. 20억 이상, 30억 정도를 모으게 되면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대.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내가 자본금 30억 모아가지고 그 돈을 요 평관을 통해서 굴리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 평관에 몰려든 사람들이 내 돈을 키워주게 되는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본금을 모아서 이 조직과 함께 내 돈을 굴리고 나면은 내 회사를 차릴 거고 나도 내 연구소를 차릴 거다라는 게 이분의 계획이야. 근데 사주가 그렇게 써 있어.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당신의 수호신이 친절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일지의 재성, 금전재물을 모을 수 있을까? 모을 수 있다. 내가 내 능력으로 모은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역시 사실 트루먼 쇼다. 당신이 30억을 모을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꼭 내가 고생을 해서 모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주변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질 것이다. 욕망을 길들이는 사주다. 욕망을 체험하고 내가 직접 스스로 체험하고 이 욕망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법을 익힌 다음에 그 방법을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주다라고 이 명주한테 제가 의미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신의 수호신은 인생의 비전을 보여주는 친절한 수호신이다. 당신의 비전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제가 얘기한 내용과 이 젊은 아가씨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 미래의 꿈이 그대로 일치를 하고 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이 사주는 한마디로 말해서 욕망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이 돈을 벌려고 이전 투구하는 사람들을 다루는 기관에서 일을 좀 하다가 그걸로 나도 사람들을 다루어도 보고 돈도 벌고 하다가 결국 궁극적으로는 야, 너희들이 직접 벌어. 너무 욕망에 빠지지 말고 이런 식으로 벌어. 이렇게 벌면 너희들 안전해. 왜? 나는 인사신의 사명을 완충할 수 있는 이 축토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축토라는 자격을 갖고 노하우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의 욕망을 식혀주는 일을 하는 거죠. 이 욕망의 사회를 식히는 글자예요. 이 축토가 그런 내용으로 내가 정관을 올리게 될 것이다. 재생관으로 크게 유명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이 옆에 있는 사주는 그만 욕망을 다루려다가 그만
욕망이 나를 다루어 버렸죠. 욕망이 나를 집어삼켜 버렸죠. 코인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큰 돈을 벌었는데 나이가 20대 중반일 적에 억대의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이게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안 가리게 됐어. 그게 뭐냐면은 금융 피라미드 다단계입니다. 이거 사기로 분류를 하죠. 이분이 그거 도와주는 하수인을 하다가 그만 걸려가지고 현재 지금 큰 집에 있어요. 부모가 우리 아이 새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훈련하고 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를 물어봤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그만 욕망을 다루려다가 욕망이 나를 집어삼킨 케이스. 이 두 개의 사주가 같은 임신년생이신데 좀 차이가 좀 있죠. 사실 이 사주도 결국 말년에는 비슷해요. 내가 재생관을 해본 경험과 노하우를 사회에 있는 겁재들과 공유하고 나누어서 인호술 삼합으로 많은 비경 겁재들을 규합하여 나와 생각이 같은 사회의 많은 비경 겁재들을 모은 다음에 내가 대장을 하는 사주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회에 지금 재생관으로 큰 돈과 명예를 얻고자 하는 사회죠. 이것도 욕망의 사회예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생각 갖고 모아서 그들을 다스리는 지도자 관리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는 지난번 강의 때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코칭 지도자, 코칭 지도자의 역할을 맡으면 잘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케이스입니다. 우리 두 개의 사주 보면서 결론적으로 같은 사주지만 그 미션을 잘 수행하는 사람도 있고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사실 사주만 보고는 알 수 없고 사주만 보고는 알 수 없고 이 사주를 어느 정도 감당하고 있는가를 좀 봐야 돼요. 저는 사실 사람들의 사주를 볼 때 사주를 쭉 보고 그 사람이 살아온 내용을 쭉 들어봅니다. 그러면 사주를 보면 요 시기 좀 위험하다. 요 시기 좀 포인트다. 요 시기 좀 주의가 필요하네. 요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래서 그 시기에 어떤 일이 됐었는지 그 시기를 대충 물어봐. 그 시기를 별 탈 없이 무난하게 넘어갔으면 아, 이 사람 리스크 관리가 되는 사람이구나. 근데 뭐 별거 아닌 거에도 계속 걸려서 자빠지는 사람들이 있어. 뭐 사소한 거에도 계속 뭐 소송 걸리고 시비 걸리고 누구랑 싸우고 돈 잃고 아, 이 사람은 조금만 리스크가 들어와도 바로 반응을 하는 사람이구나. 아직 사주 적응력이 떨어지는구나. 그럼 앞으로 미래 예측할 때도 어떻게 얘기해야 돼? 그런 일이 생길 땐 조심하라 주의하라고 해줘야 되는 거죠. 이런 경우도 이분 20살 때부터 있었던 얘기 쭉 들어보니까 이거 상당히 위험한 사주인데 이걸 아주 잘 넘어갔던 케이스다. 오히려 인사신 사주는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호랑이를 잡는 일을 해야지 돈을 버는 사주다 라고 얘기를 했던 케이스입니다.